첫 번째 종목은 넥스트입니다.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었는데요. 금요일 역시나 상승하는 모습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점 더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아까 이렇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지수 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른 거 안 두고 그 2018년도에 12월 달에 주가가 밑으로 급락을 할 때도 여러분께는 한 척의 배, 그 다음에 세 척의 배. 그래서 얘가 밑에서부터 주가가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파동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내려갈 때 꺾을 때 꺾어지더라도 일단 들어주는 파동이 현재 놓여져 있는데 얘가 과연 성공 파동이 나올지 아닐지는 우리가 봐가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맞춰가야 됩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 지금 아까 우리가 봤던 종합주가 지수와는 다르게 모양을 아주 화려하게 만드는 종목군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설중매죠. 아주 눈이 내리고 굉장히 추운 때도 불구하고 그 매화가처럼 피어나는 종목 섹터들이 있습니다. 역시 이들의 가장 대표적인 공통점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세상을 바꾸는 종목군의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성장을 가지고 우리가 종합이라는 것은 평균이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60점 그러면 이 60점 아래짜리 주식들도 있지만 이 위에 있는 주식도 있거든요. 그런 스타일 종목군에서 역시 제가 지난주도 계속 공개 강의할 때마다 이런 섹터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중에서 좀 덜 갔던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맥스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날짜 동그라미 하나 쳐주시면 좋습니다. 오늘이 지금 23일이네요. 23일인데 28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메타버스 ETF는 다 아는 얘기고요. 또 하나 중요한 얘기가 있죠. 바로 페이스북이죠. 그죠? 페이스북이 이 메타버스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이름을 바꾸겠다라고까지 얘기하죠. 근데 바로 그게 28일 날 역시 메타버스가 컨퍼런스에서 이 저커버그가 새로운 사명을 공개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허라진하고 이름도 나오고 있고, 근데 또 하나는 애플이 내년 한 4분기 이후에는 AR 헤드셋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걸 볼 필요가 있다 판단되고 있습니다. 주가 위치 한번 보시죠. 제가 일부러 월봉을 같이 펴놨는데 하나 이렇게 놓아오고요. 그러면 신규 상장된 종목 있잖아요. 신규 상장된 종목은 얘는 그 월봉의 추세를 차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이 신규 상장된 종목은 이 종목이 추세가 살았을 때는요. 상장 시가보다 이렇게 위로 올라갈 때든지 아니면 만약에 상장 시가보다 아래에 있을 때는 하단에서 월봉상 이렇게 양봉, 음봉, 양봉에서 하이캔 내놨을 때 얘는 상승 추세구나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찾아놨고요. 그다음 지금 주가의 패턴의 모양을 보면은 얘는 지금 현재 항상 이렇게 이런 거 잘 보십시오. 장대 이렇게 장대 양봉을 포함한 적산 변수 나온 다음에 약간 조정을 기간 조정을 주고 약간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단들은 충분히 저가 끝에 매수가 형성될 까지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특히 지금 밑에를 보면 기관과 외군들이 동시에 매수 오면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거량도 올라가죠. 우리가 그것을 핑크 고래라고 합니다. 주가 장대, 거래 장대.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주가가 다음 주에 좀 흔들린다 하면은 눌림목, 시가 아래 혹은 마이너스 이렇게 분할해서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주요 테마는 역시 메타버스 ETF도 있지만 또 하나 바로 페이스북, 그다음에 애플 이런 쪽에서 계속 이쪽을 먹잇감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은 한전기술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원자력 발전에 관한 이야기도 뉴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점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가 그 원전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씩은 바꿔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제일 위에 위정자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프랑스의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말씀 드렸죠. 10년 만에 여러분 프랑스는 이미 원전 강국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원자력 폭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유엔의 상임이사국에 들어가 있는 나라들은 전부 다 원전 강국들이죠. 프랑스가 엄청나게 원전 강국인데 이걸 잠깐 들여놨다가 다시 원전으로 간다. 특히 요새 영국은 난리죠. 여러분들 영국은 이에서 탈퇴한 이후에 예서 우리가 그 값싼 노동력, 우리가 소위 3D라고 하죠. 그런 데서 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비자 문제 때문에 각자 자기 나라로 다 가서 그것도 문제가 생기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보면은 기름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으로 갔는데 이게 기존에 어느 정도 이걸 만들어 온 상태가 가야 되는데 너무 급격하게 이동하면서 최근에 바람이 안 불어서 큰 난리를 보고 있다라는 말씀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 각국이 전부 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원전 쪽으로 다시 돌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원전을 친환경 쪽으로 다시 인식하고 있다.
거기서도 소형 모듈 원전 쪽이 계속해서 메리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 최근에 그 지난주에 보면 순간 그 이 원전 관련주 위로 올라갔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나왔냐면 요번에 그 한수원 사장이 조 단위 원전 사업 계약을 조만간 체결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신한울 이 3, 4억의 건설 재개 의견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위로 상승을 모시고 있습니다. 지금이 10월 달인데요. 지금 얘기 나온 걸 보면 연말이나 연초에 이런 그 몇 조 단위의 해외 원전 사업 요게 체결될 얘기였는데 지금 대략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한 10억 달러 규모 그리고 이집트의 엘다바 원전 사업으로 얘기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그 정재원 한수원 사장이 이 그 탄소 중립에 어차피 우리가 지금 2030년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바로 이 소형 모듈 원자로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이걸 또 건의했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위정자들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야권 후보들은 얘기할 것도 없고요. 지금 여당 대표도 이 원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군들은 잠깐 동안 많은 게 아니라 소위 세상을 바꾸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프 잠깐 보시죠. 그래프 잠깐 보시면요. 항상 보실 때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게 있죠. 항상 마틴을 보는 습관을 꼭 들이십시오. 그냥 우리가 그냥 입공선까지만 보고 매매하면은 큰 흐름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면 이 마틴의 구간이 얘가 넓어지는 걸 보이시죠? 110과 240, 이 마틴 구간이 이렇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넓어지고 있으니까 여기 들어오자마자 주가가 상방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앞에 있는 고점을 하면 여기서 이제 주거니 받거니 왔다 갔다 하겠죠. 하지만 이미 탄탄하게 다시 바닥점을 다지고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한전기술 이런 종목군들은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데 뭐 요거 말고도 이 원전 관련된 섹터 종목군들은 잘 보셔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은 이연제약이 되겠습니다. 뭐 최근 뉴스를 보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기적의 항암제다 뭐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오면서 상승 이후에 완만하게 지금 누워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요즘은 일단 곧바로 그래프를 잠깐 들어가서 같이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얘도 일단 밑에서 보시면은요. 위에서 조정받은 다음에 밑에서 마틴이 넓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아직 주가가 완벽하게 꺾일 준비가 안 되는 종목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장대항봉 줬을 때 바로 이 장대항봉 준 것이 방금 우리 신군이 얘기한 바로 그 내용들인데요. 결국 면역 관문 신호를 극복하는 차세대의 키메라 항원 수용체 세포 우리가 그것을 CAR-T라고 하는데 바로 이 부분과 연결돼서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요 치료제 개발했다는 소식으로 굉장히 위로 올라가고 있고 또 하나는 바로 이를 위한 우리가 상업 생산이라고 하죠. 상업 생산을 위한 합작사를 설립했다고 해서 요 종목이 밑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의 조정은 그렇게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약간 다시 밑으로 조정받고 있는데 이게 배열의 역별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밑으로 조정받을 때가 저가 때 매수 찬스다라는 차원에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일부 제약성 종목을 보면 위에서부터 조정받은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누차겠지만 향후 미래 가장 강력한 테마는 여러 차례 얘기했던 대로 하는 4차 산업 세상을 바꾸는 테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우리가 코비드-19 문제 때문에 됐지만 결국은 이 제약바이오 섹터 이 두 개의 섹터 종목군들은 어떻게 보면 향후 장세에 큰 쌍두마차 종목이라는 점에서 계속 주목해야 될 섹터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우리가 다음 주에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세 종목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요. 자, 이어서 종목 상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CIS라는 종목이 들어와 있는데요. 일단 매수가 18,500원에 비중은 25%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뭐 2차 전지, 전기차 관련해서 중국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조정이 좀 나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구간 조금 손실 구간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예. 근데 이제 여러분들 한 가지 저도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한 가지 좀 놓치고 있는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채널 보시면은 역시 테슬라는 어떤 고품질 쪽보다는 가격을 싸게 해서 이걸 보급형으로 많이 뿌리는 이런 모습이죠. 이번에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죠. 그런 테슬라가 이번에 배터리 전량을 기존의 NCA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딱 두 가지로 했어요. 이 철이 들어가는 거하고 삼원계가 들어가는 거 딱 두 가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대신에 리튬, 인산, 철. 그럼 이건 딱 떠오르는 게 어디냐면 중국이잖아요. 요거로 전량 교체할 계획이다. 그래서 이 전기차 관련된 종목이 조정받다 그러는데 역으로 이 CIS는 오히려 바로
중국의 CATL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CIS라는 측면에서 얘는 그거랑은 좀 별개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영향을 받아도 올해 이쪽은 중국의 CATL에 줄을 대고 있는 기업체이기 때문에 그거랑은 조금 다르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약간 좀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서 설명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 속에서 지금 주가가 위에서부터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위에서 조정받을 때 이렇게 작은 거 두 개니까 우리가 보통 진돗개 하는데 작은 게 두 개니까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근데 얘가 지금 외봉이면 하단에 여기 60선과 여기 밑에선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지금 현재 조금 미쳐 있는 것 같은데요. 얘가 이렇게 앞에 이렇게 이거 우리가 부유매라고 하죠. 주가가 빠질 때 이렇게 쭉 빠지는 걸 부유매라고 그러는데 어떤 이들 관련된 종목이 빠지니까 빠지는데 얘는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여력은 제가 볼 땐 충분하게 놓여져 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다른 종목 대비 LFT 배터리를 생산하는 이 CATL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가 CS기 때문에 다른 데랑 차별화되고 있고 특히 최근에 많이 나오는 거 이번에 여러분들 그 우주 항공 우리 프로젝트 보셨죠? 뭐 거의 절반은 성공이고 절반은 실패다 하는데 다음에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또 하나의 테마가 되는데 바로 이 CIS 같은 경우는 이 전고체 배터리의 가장 또 중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물론 시장의 분위기나 뭐 전체적인 장이 좀 조정받거나 그럴 때는 어차피 주가 같이 조정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맥점은 살아있다라는 측면에서 요건 구태 밑으로 손실 보면서 팔 필요는 없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역시 위로 올라갈 때는 항상 악고점대. 요게 지금 이렇게 올라갈 때 한 가지 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밑에 가격이 만 얼마 그랬죠. 17,000, 18,000, 19,000 그러다가 어디 올라가니까 두드 맞았냐면 2만에 또 두드 맞았죠. 이걸 우리가 가격의 마디존이라고 합니다. 요런 항상 가격의 마디존 들어갈 때는 항상 내가 일부는 조금 내가 단기 매매를 겸하시는 분이라면 가격의 마디존 근처에서는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대략 그래서 한 19,000원, 2만 원대 라인에서는 조금 일부는 축소하시더라도요. 구태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구태 쫓아가면서 투매하지 마시고요. 조금 기다려보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은 하이트 진로가 되겠습니다. 매수가 38,000원에 비중은 20% 정도 들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자, 최근 들어서 뭐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또 뭐 소비 촉진이라든가 이런 이야기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38,000원대면 들고 계신 지가 상당히 좀 몇 달은 좀 되신 것 같아요. 지금 전략 어떻게 좀 잡으면 좋을까요? 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내가 어떤 종목을 살 때 마트에 가서 어떤 게 잘 팔리는가를 보면 우리가 주도주를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실생활에서 주도를 찾는 거죠. 저는 이 술 관련된 종목은 뭐냐면 여의도에 가면은 이 유명한 골뱅이 집들이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바깥에다가 전부 다 이 원형 테이블을 놓고 합니다. 정말 굉장히 심각했을 때는 그 테이블에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마음이 짠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들도 예전에 장사했던 분이기 때문에 동질감을 느끼죠. 저분들 어떻게 살까?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가슴 아프게 그걸 바라본 적도 있었는데 요즘에 보면은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조금씩은 아무래도 뭐 골뱅이니까 술이죠. 아무래도 술을 팔아야 이익이 많이 나오니까요. 또 옆에 제가 눈으로 보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지나갈 때마다 그런 걸 좀 유심히 봅니다. 또 하나는 특정한 상표를 얘기할 수 없지만 삼겹살집이 새로 생겼는데 거기도 역시 바깥 테이블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야 나중에 너희들 요거 풀리면 야 거기 가서 한번 먹어봐라. 너무 맛있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제는 이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 위드 코로나의 마음이 생기고 있다. 특히 또 정책적으로도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가려고 한다 그런다면 올해 이런 종목군들은 더군다나 지금 뭐 미쳐 있는 부분에 놓여졌는데 여기선 던질 자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는 얘가 좀 밑으로 갈 때는 오히려 저가 가운데서 오히려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프 잠깐 보시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가의 패턴을 보시면 위로 올라가다가 주가가 두드려 맞는 모습을 보셨죠. 요건 이제 약간 여기 녹색선을 보시면 녹색선 쌍봉 구간에서 얘가 두드려 맞는 모습을 줬는데요. 그래도 얘가 밑에 직전 저점 지키면서 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당분간은 요 가들권 박스권대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느냐. 여기도 지금 보시면 아까 제가 가게 맞았죠 얘기했죠. 이게 얼마 두드려 맞았냐면 화면 보실지 모르는데 딱 4만에서 두드려 맞았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이 가격에 맞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6,000원 정도인데요. 얘는 조금 주변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은 보통 일단 제가 조금 앞에 한다면 38,000원 내지 한 4만 원 정도 요 라인까지는
조정이 있어도 길게 보면 여기까지는 좀 충분하게 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에서 지금 좀 미쳐 있는데요. 조금씩은 오히려 이런 종목은 위드 코로나와 같이 조금 살아날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좀 더 강한 생기성이 아닌 것은 시장이 같이 동반돼 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던질 자리 아니고 조금 내가 기다릴 자리다라고 조언해 드리고 싶습니다.